자, 계속해서 말소 등기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전부 불일치한다. 원식이든 후발적이든 불문하고 전부 불일치하면 요거 지우는 것을 가리켜서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몇 개 이슈 삼았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했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이행 판결, 형성 판결에 대응해서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단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에 비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질문요.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가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는 당연히 이 사람의 권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할 거.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 제3자에게 이전됐다. 가볼까요?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병하게 소유권 이전된다. 그러면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신청한다. 틀렸죠?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 될 테고 그때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의무자가 근저당권자가 되게 될 테고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건 뭐 문제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2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말소 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어느나 개념 자체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무조건 어떻다? 승낙이 필요하다. 경정 등기 이런 것들도 항상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양수에는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요건 이런 케이스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근저당권, 자, 병한테 이전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대신 채권액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하려면 등기 의무자는 병이 될 테고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때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설정자가 갑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해서 2번, 4번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의를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을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답은 2번 유치했던 문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개념을 따져보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따로 없으며 자,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유치한 거 뽑았어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있지만 말소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주등기 부기 등기할 때 말전 승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주등기로 처리한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주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2번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소 등기. 3번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절대적 각하 사유였을 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기하면 그거 무효.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저거 있었잖아요.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면 그거 절대적 각하 사유. 그리고 나왔던 것이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와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 각하 사유. 그럼 실체법이 위반되는 게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농지된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하고요.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이전하는 저당권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가 중복 등기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 예를 들어서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이 환매 특약 등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 이런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서는 환매 특약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동시에 등기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절대적 각하사유 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발견하면 반드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비교해서 기억할 것이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만약에 이 담보 가등기에 근거해서 청산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건 무효. 근데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 사유는 아니다. 이게 제일 까다롭게 나왔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부기 등기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서 이게 별 얘기는 아니고 이건 버릴 지문인데 주등기가 날아가면 어떻다? 부기 등기도 같이 날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뭔 소리인지 몰라야 돼. 이걸 봐봤자 의미 없어. 그리고 자꾸 느끼셔야 돼. 한 개쯤은 겁나 이상한 질문을 꼭 집어넣게 된다. 거기에 혀놓게 되면 안 된다. 자,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해서 이제 외울게. 소유권 보존계 말소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무,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 목적으로는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딱 여기까지. 소유권 이전은 어려우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해서 자, 답은 1번 더럽게 쉬웠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달라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 저당권 봐야 되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던 어타 전무라고 돼 있다. 이렇게 외운다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고 했을 때 밑에든 위에든 아무런 예는 말소한다고 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대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것이다.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저당권 얘기만 똑바로 알아도 돼. 저당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볼 것도 없어. 그냥 답을 외워버리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된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는 기억하고 미흡 이렇게 가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라고 할 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이것을 목적은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것을 목적은 저당권자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래서 외우고 나면요, 이게 문제고 자시고 뭐 읽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럼 앞으로 내릴 게 뭐야?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뽑아내겠지. 이걸 갖고 사례를 만들겠죠.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답은 2번 해서 다시 갑시다. 저당권, 자,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에서는 전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은 뭐 위에가 밑에가 말소가 되든 말든 자기랑 관련이 없거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됐을 때 지상권 말소 등기나 저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 등기에서 그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속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권 지문 같은 경우도 논리 취지가 뭐냐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대신 나올 것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사무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법인 아닌 사단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이건 놓치면 안 되지.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었고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것이고요. 전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겁나 중요했던 거 결의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으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하는 세트 4개 설명드렸습니다. 자,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이 등기상 이해 관계인만 뭘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슈. 자, 기록 명령이 있게 되면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없는 이상 당연히 기록 명령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양립하는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거나 또 첨부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다. 총 세 가지 이슈가 이의 신청에 관한 쟁점. 자, 그래서 맞고요. 자, 공동 상속인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자,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케 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제주도에 토지 관할이니까 제주도에 있는 토지 관한 등기부를 떼려면 원래 제주도 가야 돼. 그런데 대법원장이 자, 중앙 등기소인가 하여튼 인터넷으로 다 띄워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이게 위임의 문제가 되게 된다. 같이 묶어서 기억할 것이 그런 거 있었죠. 등기부는 연구 보존, 자,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부속 서류는 최대 5년 보존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라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속 서류 등은 어떻다?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다. 그 외 부속 서류는 영장이 있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지만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같이 관련한 쟁점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이슈 3화 내야 될 거. 자, 등기가 가능한 것은 소위 절대적 각하사유, 그런 서비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농지된 전세권 설정 등기 실체법상, 또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공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때 할 때마다 지분만에 관한 본 등기는 어떻다? 당연히 가능하다. 지분만에 관한 본 등기는 당연히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갔잖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자, 을과 병이 50의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다 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병도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묶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거꾸로도 기억을 해주실 것. 자,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게 되는 것이지,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출제자의 의도, 가처분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 처분 제한 등기처럼, 가처분 등기처럼 오인할 수 있다. 그걸 계속 장난치는 거야. 가처분 등기처럼 오인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원의 명령서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가등기도 공동 신청이 돼야 되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받게 되면 단독으로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을 받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행 판결에 시간이 더럽게 많이 걸리니까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 가처분, 수험생들이 대가리 따서 외우거든. 그래서 약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절대적 각하사. 요거랑 맨날 나오는 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요렇게 장난을 치게 되죠. 그래서 가등기 파트에서 절대적 각하사유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3화 낼 거. 자, 절대적 각하사유 관련해서 자, 등기관인 등기 신청을 각하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건 절대적 각하사유. 기억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해서 영향가 없다. 두 번째,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니은도 들어가 있어야 돼 해서 일단 자, 기역, 니은, 미음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가죠. 미음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공통사유니까.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 훈련이 되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아는 게 나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막 뒤지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자, 법원에 촉탁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절대적 각하사유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예, 이것도 절대적 각하사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당연히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다 수험성에 따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는 것들 몇 개만 정확히 있어도 거의 다 답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 쉽게 나왔던 주제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 이슈 삼아볼 것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을 해서 자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이제 다 외워버렸잖아요. 이건 당연히 다 가능하다.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하는 이런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 분리처분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고요. 세 번째 저당 요거 얘기 나와 있고 네 번째 중복 등기 신청 절대적 각하사유.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 신청. 예를 들어서 아까 환매 특약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환매 특약 동시에 등기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 이걸 무시하고 환매 특약의 등기를 나중에 신청한다. 이런 것은 어떻다? 절대적 각하사유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시하는 게 환매 특약 얘기가 우리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됐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봐봐. 아까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등기 선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의 등기, 이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 각하사유. 자, 가볼까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 이건 관공서가 촉탁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에서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을 해주는 거고, 공매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이때는 뭘 한다고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 없어도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그 사람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경매했으면 사람들이 좀 눈치를 쉽게 채. 근데 그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던 공매 얘기를 딱 끌고 나오니까 일반 수험생님처럼 멘붕 와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적 각하. 개인이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니라고요. 법원이나 관공서가 촉탁을 해주게 된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등기 신청. 이건 가능하죠. 이것도 민법 물어보는 거지. 자, 우리 지상권 양도 금지.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금지 특약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해봤자 무효야. 해봤자 무효가 돼요. 지상권은 그래서 완벽한 양도가 가능하다.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양도가 안 됐었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이상 이때는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사례라서 어려웠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청 정보라고 해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바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게 신청 정보가 되는데 등기부에는 서울시 금천구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왔는데 얘가 보니까 금천구가 아니라 관악구라고 현재 주소가 돼 있어. 근데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리스트에 지난번에 금천구가 있었어. 그럼 중간에 변경 등기 안 했구나. 그걸 받아줘야지. 그걸 안 돼요. 실체 공개가 등기부 내용과 불일치하니까 먼저 변경 등기 하세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거.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내용 자체는 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게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 그래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기억령 두 가지가 어떻다?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29회 때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논리 취지는 뭐냐면 민법을 얼마나 알았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민법을 아느냐 모르냐 이 싸움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 까다로웠었고요. 그 다음 문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약속하십시다. 중복 등기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건물 그리고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기계야 기계. 이게 16년 동안 2번 출제가 되는데 한 7년에 한 번 꼴에 출제가 되고 25회 나왔으니까 어쩌면 올해 나올 수도 있어. 주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중복 등기 뜻 뭐라고요?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그리고 닥치고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나머지 볼 것도 없어. 토지에 관한 부분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식이야. 자,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 규칙인가 하는 데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 정리 방법을 거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 그 얘기인즉슨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정리 방법은 따로 설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서는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무조건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말소 등기 등에 관한 주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